괜히 자신이 작아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실패한 것도 없고 누가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남들과 나를 나란히 놓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꺼져버립니다. 누군가는 잘 해내는 것 같고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 그 순간부터 생각은 하나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비교는 소리 없이 시작되지만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듭니다. 처음에는 남을 올려다보는 마음이었다가 어느새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로 바뀝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내쉬며 이 순간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움츠러들었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사람은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 오래 평가의 자리 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존재 자체보다 결과와 기준이 더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조금만 뒤처진 듯 느껴져도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말들이 사실이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에게 되풀이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이 마음은 당신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다시 봐달라는 내면의 요청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남과 나를 나란히 놓지 말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리로 잠시 돌아옵니다. 비교로 생긴 상처도 스스로에게 던진 날선 말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비교 속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무너진 자존감의 바닥에서 다시 자신을 세울 첫 번째 자리입니다. 자존감이 흔들릴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교의 방향으로 기웁니다. 비교는 상대를 보기 위해 시작되지만 곧 자신을 재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저렇구나였다가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럴까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마음은 사실을 관찰하는 자리를 떠나 판결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자기 비하는 갑자기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작은 비교가 쌓이고 작은 실망이 겹치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조금씩 거칠어질 때 서서히 자라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최근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아직 멀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은 더 잘한다. 이 말들은 동기를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끊임없이 긴장시키는 감시의 언어입니다. 마음은 격려 속에서 자라지 채점 속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항상 비교의 맨 아래에 두면 아무리 올라가도 도착한 느낌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존중을 성과의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인정받아도 되고 못하면 스스로를 낮춰도 된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항상 조건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재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도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수많은 하루를 지나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버텨온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각이란 스스로를 변호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사실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자주 비교의 자리에 올려두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기 비하는 조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각은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존중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뒤로 물러 지금의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생각도 남과 자신을 견주는 마음도 갑자기 생겨난 본성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잠시 나타난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비교의 말들이 호흡과 함께 조금 멀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비교는 진실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좁은 틀만 보여줍니다. 한 장면만 보고 한 순간만 보고 사람의 전체를 판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마음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자기 비하는 당신의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부를 확대해본 왜곡된 시선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놓아둡니다. 정화란 자신을 미화하는 일이 아니라 과장과 축소를 멈추는 일입니다. 잘난 점을 억지로 찾아낼 필요도 없고 부족함을 계속 들춰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 속에는 존중받지 못한 채 서 있던 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조금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는 마음을 정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해치는 말보다 침묵 속의 알아차림이 더 큰 자비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관조가 자신을 깎아내리던 말의 칼날을 서서히 무디게 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소음이 조금 잦아들고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정화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되는 평온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선을 점수와 순위에서 존중의 자리로 옮겨봅니다. 자존감은 잘해냈을 때만 허락되는 보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이미 놓여있는 기본값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는 스스로 빛나며 비교를 통해 더해지거나 깎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의 길을 잠시 빌려보는 일일 뿐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걸음에는 각자의 속도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모른 채 나란히 놓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지금의 당신이 남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과정을 보고 머무는 태도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 버텨낸 선택들,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은 눈에 띄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무게를 지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가장 깊은 고통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만 가혹해집니다. 타인에게는 이해와 여유를 주면서 자기에게는
조건과 채점을 들이댑니다. 이 불균형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관점을 넓혀봅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미 충분한데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존감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질문입니다. 존중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만 가치 있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있음 자체로 존중받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확장의 시선 속에서 자기 비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교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해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태도의 전환이 마음을 가장 빨리 회복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해봅니다. 첫 번째 실천,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알아차리기. 비교는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성과를 보며 마음이 바로 움츠러들 때 그 순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은 비교를 멈추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비교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자리 표시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비교는 더 이상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실천, 스스로에게 쓰는 말 바꾸기. 자존감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못해. 역시 부족해. 이 말이 떠오를 때 부정하려 하지 말고 조금만 바꿔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지금은 배우는 중이다. 말을 바꾸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실천, 오늘의 나를 평가하지 않기. 오늘 하루를 점수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대신 이 질문을 건넵니다. 오늘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존중은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천, 몸을 기준점으로 삼기. 자존감이 흔들릴수록 생각은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이럴 때 몸으로 돌아옵니다. 발바닥의 감각, 의자에 닿은 허리, 호흡이 드나드는 리듬. 몸은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을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안정감이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다섯 번째 실천, 존중의 행동 하나 선택하기. 자존감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에서 자랍니다. 오늘 나를 존중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리한 약속을 줄이기, 충분히 쉬기, 스스로에게 고마운 말 한마디 건네기. 이 행동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다룬다. 이 5가지 실천은 자존감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를 조용히 다져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존중의 감각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평가의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뒤처졌는지, 충분한지 묻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율이다. 자존감이 무너졌던 시간은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조용히 내려옵니다. 비교는 당신을 앞으로 데려가지 못했고 자기 비하는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당신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과거의 판단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보다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호흡이 이어지는 만큼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비교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 말들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확인입니다. 존중은 높아지는 감정이 아니라 깊어지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그 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정렬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고 그 자체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이 고요한 자리에 머물며 이 수행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충분함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